자, 이 시간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부정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요. 투부정사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첫째, 문장의 형태 구조죠. 영어가 주어는 동사 한다는 기본적인 어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모든 분이 다 알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영어에서는 원어는 단문이라고 그래요. simple sentence라고 하죠. 단문. 자, 마찬가지로 영어는 이렇게 단순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좀 더 복잡한 문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즉, 내가 문장을 좀 더 연결하고 싶다, 늘리고 싶다 했을 때는 더 늘리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은 영어에서 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접속사라는 개념이죠. 자, 이렇게 접속사를 쓰고요. 문장을 연결해 가는데 마찬가지로 접속사를 쓰고 또 이렇게 주어 동사를 연결해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복문이라고 그래요. 왜? 복잡한 문장이다. 영어로 하면 complex sentence가 되죠. 그죠? 자, 모든 그래머가 영어에서 추구하는 그래머 중에서 약 70에서 80% 정도,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일 거죠. 그 이상이 뭐냐면 이런 복문에서 단문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 자, 복문이라는 것은 뭐다? 주어 동사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필요하죠. 그죠? 자, 뭐 기본적인 원칙 같지만은 보면 굉장히 쉽죠. 그죠? 이게 토익 문제예요. 사실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단문으로 간다고 했을 때 단문으로 갑니다. 그럼 단문은 주어 동사 몇 개죠? 1개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복문에서 자, 이런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앞에 주어 동사와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1번 아닐까요? 왜요? 주어 동사를 내가 먼저 써서 말을 진행한 이후에 말을 덧붙이기 위해서 접속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 다음 단문으로 간다는 것은 주어 동사 몇 개? 1개만 필요하죠. 그 앞에 있는 주어 동사를 제가 먼저 썼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미 단문의 필수 충분 조건으로 다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럼 단문으로 가기 때문에 접속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웁니다. 그러면 접속사 없는데 주어 동사 쓸 수 없죠? 다른 형태로 써주랍니다. 즉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같다면 생략하고요. 물론 조동사도 생략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어떤 형태로요? 자, 이런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to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 ing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여기서 to 동사 원형 왔을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그죠? to 정도라고 부르고 이런 형태로 왔을 때 동사 원형 ing 형태로 왔을 때 우리는 동명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현재 분사라고도 합니다. 됐죠? 자, 보세요. 그러면 벌써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 분사가 지금 현재 본문과 단문으로 가는 형태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알고 싶은 것은 자,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적이다, 형용사적이다, 또는 부사적이다는 세 가지 용법을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투부정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과 단문에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온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상점 먼저 생각할까요? 위에서 접속사 플러스 조동사가 결국은 단문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됐는데 그러면 이 접속사 플러스 조동사라는 이런 형태가 몇 가지가 있냐면요. 즉 이런 형태를 절이라고 불러요. 센텐스 절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한번 구조를 쓰면은 자, 접속사 이후에 주어 동사가 오는 이런 센텐스가 되는 거죠. 이런 절이라고 부르는데 절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라는 것은 명사절이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익숙한 것이 형용사절일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거든요. 즉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명사절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냐는 건데, 자, 여기 잠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먼저 명사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사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면은요, 처음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쉽게는 한 단어로서 그냥 이름입니다. 콜링이죠, 콜링. 그죠? 우리가 부르는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사절인 거죠. 그럼 명사절인데 그 형태는 어떻게 써요? 자, 가장 많이 쓰는 접수사가 that이에요. that 플러스 주어동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복문의 형태에서 접수사가 오는 복문의 형태에서 이것이 단문으로 빠졌을 때 우리 어떻게 쓰다고 했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죠? to 동사원형이라는 형태로 쓰고 네 번째 동사원형 ing죠. 그럼 이 동사원형 ing는 상조를 생각해보세요. 분사겠어요? 아니면 동명사겠어요? 명사값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동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첫 번째 한 단어로 됐을 때는 이건 이름으로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고 해석해주면 되지만 다른 형태, 즉 명사절과 토동사원형, 동사원형 ing란 이런 형태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죠. 그냥 것이죠. 그죠?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우리가 흔히 것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영어에서 thing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th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thing인데 thing 자체는 한 단어지만 1번에 있는 이 한 단어 이름으로서 한 단어와 분명히 틀린 거죠. 왜? 이거 막연한 어떤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관계사가 뒤따라옵니다. 위치 이하라는 관계사가 따라와서 결과적으로는 위치 이하가 뭐뭐뭐뭐한 것이다는 이런 표현을 수식해주죠. 자, 그럼 관계대명사 한번 배웠을 거예요. 이런 막연한 띵과 위치가 결합돼서 뭘로 바뀌죠? 그렇죠. what으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이 위에 표현한 거죠. 결과적으로 명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5가지 형태, 즉 한 단어로서 이름, 또 명사절, 단문됐을 때 토동사원형, 동사원형 ing, 그리고 관계사 what이라는 자, 이런 표현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수식적인 어떤 이제 도구고요. 좀 더 이제 예제로 프랙티스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내가 공부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는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자, 두 마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 문제 볼까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요?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냥 공부하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공부한다고 했어요. 내가 공부하다는 영어로 뭐죠? I study. 그죠? I study요. 그러면 I study 그대로 쓰면은 나는 공부합니다지 것이란 표현은 아직 없는 거죠. 그러면 것이란 표현은 어떻게 해요? 이 5가지 표현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어떻게 쓸까요? 자, that 주어 동사로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what으로 쓸 것이냐? 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죠? 문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접속사라는 것은요. 이 접속사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뒷문장이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완벽하다는 건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왔다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충어가 필요할 때 모든 것이 다 왔다는 얘기고요.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문장이 뭔가 하나 성분적으로 빠졌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보세요. 보면 내가 공부하는 것 했습니다. 어떤 something, 것인데 내가 공부하는 것이래요. 그럼 study는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 무엇을 공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때는 것이 없기 관계대명사로 what을 쓰는 거죠. 그러면 what I stud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엔 들어보세요.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죠? 근데 이런 완벽한 문장에서 뭐라고요?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완벽한 문장이 that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접속 that입니다. That I study English. 됐습니까?
자, did I study English에서요. 자, 이 상태에서 단문 가볼까요? 한번. that 지우죠? I, we와 같은 일반적인 1인칭 주어들은요. 다 생략이 가능해요. 무조건. 지웁니다. 그럼 study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쵸? to study English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studying English 이렇게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 영어를 공부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해석은. 재밌는 건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That I study English 또는 What I study to study English, study English가 지금 현재 것으로 이것이 통으로 주어의 역할을 했다면 주어의 역할은 반드시 뒤에 뭡니까? 이렇게 동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동사 앞에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걸 역으로 얘기해서 동사 앞에 이런 말이 있다, 이런 형태의 글이 있다는 것은 해석 어떻게 하라? 것으로 해석하라.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로요. 방금 전에 썼던요. 그래서 to study English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죠? 복문에서 단문으로 빠진 형태죠? 그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 자, is 동사가 이렇게 뜨고 옵니다. is important. 자, 보충으로 이제 형용사가 들어왔죠. 이렇게. 자, 동사값은 항상 뭘 간다? 주어값으로 갑니다. 그럼 주어값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명사값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 형태밖에 못 썼습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쵸? 것으로 해석하죠. 그죠? 것으로 해석합니다. 공부하는 것.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요. 여기서 to study English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English가 왔는데 이후에 여기 쉼표가 있고요. I have to 임의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말이 왔습니다. 이 쉼표가 있다는 것은요. 이 쉼표를 이해하는 건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쉼표만 잘 이해해도 영어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됐으면 쉼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이 주어인가 라고 했는데 뒤에 동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콤마가 다로 들어오죠? 그럼 이건 주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문장의 주어 뭐죠? 그렇죠. 이거죠. I죠. 그죠?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뭘까요? 이거는. 이게 말하자면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에서 온 겁니다. 즉 일반적인 복문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접속사가 이끄는 부분이 앞으로 왔을 때요. 항상 무엇을 가지고 다니냐면 이 콤마를 가지고 다닙니다. 콤마를 가지고 가게 되고요. 메인 주어 동사는 여기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것이 단문으로 갔을 때 형태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to 동사원형 또는 동사원형 ing라는 형태로 바뀔 수 있겠죠. 이 중에 대세는 투부정사예요. 우리가 지금 설명한 투부정사고요. 즉 투부정사 이후에 콤마 있고 주어동사라면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사절이다. 그 부사절 용법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10중에 8개 정도가 해석되는 것이 위에서예요. 그리고 이제 한두 개 정도가 어떤 결과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렇죠. 대체로 이 위에서예요. 평균적으로 고등학생 교과서 나온 정도, 수능 정도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다 무조건 다 위에서입니다. 거의 위에서라고 보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게 부사절이라는 겁니다. 부사절에서 왔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명사절이 있었어요. 그죠? 대조 동사라는. 그죠? 자, 형용사절이 있었어요. 형태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죠? 부사절이 있었습니다. 형태 어떻습니까? 역시 똑같죠? 근데 이걸 우리는 구분하는 게 이제 관건이죠. 그죠? 근데 문장 성분이라는 건 뭐가 있죠? 문장 성분.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보충을 하는 기본적인 4가지 성분 가지고 우리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보세요. 명사는 어디에 씁니까? 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죠. 그죠? 또 어디 들어갑니까? 목적어 들어가죠. 어디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시죠. 보충어 자리에. 컴플리먼트요. 그럼 결과적 명사절은 어디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충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고. 명사절이 단문으로 갔을 때 투부정사가 되는 거죠. 역시 투동사 원형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말씀드려서 관계대명사라고 했습니다. 관계부사 같은 거죠. 즉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자 대수를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단문 내려왔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which behind, that behind, something 선행사를 꾸며주듯이 해석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book to read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book to read 무슨 말이었죠? 읽어야 할 책이죠? 원래 왜 그랬는데요? 그쵸? 형용사에서 온 거죠. book that I should read. 써볼까요 한번? book that I should read. 자, 어떻게 바뀝니까? book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접수사 지운다, 인칭 지운다, 조동사 지운다. 어떻게? 투동사원형. 됐죠? 이 얘기입니다. 자, 부사절이라는 건 그러면 보세요. 부사절이라는 것은 이게 문장에서 주어로 쓰입니까? 아니요. 목적으로 쓰입니까? 아니요. 보충으로 쓰입니까? 아니요. 간단하게 부사라는 것 자체를 정의할 때요. 이렇게 편의를 도와서 일부러 제가 이런 얘기해요. 그냥 쓰레기다. 왜? 버려도 그만이기 때문에. 부사라는 자체가 개념 자체가 없어도 전체의 뜻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 자체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워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문장 성분 구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내가 문장을 쭉 읽어나가다가요. 자, 이 말이 문장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느낀다면요. 그 다음에 이후에 대조동사라든가 어떤 형태의 글이 왔다면은 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면 이건 다 뭐예요? 부사절이죠. 그럼 해석은 일반적으로 10중에 8은 어떻게 해요? 위해서. 10중에 한 둘은요. 일반적으로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이후에 이것이 투동사원으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문장을 쭉 읽어나가는 상태에서 자 주어 자리가 아니고 동사 이후에 목적어나 보충으로 와서 완벽한 문장이 끝났다 싶으면은 이건 뭐라고요? 위해서. 마찬가지죠. 이 대조동사나 또는 투동사원형이 앞으로 가고 쉼표를 받고 메인 주동사가 이렇게 왔다고 할지라도 역시 해석은 똑같은 거죠. 자, 이 시간은 그냥 투부정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설명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어떤 투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팁 하나 있는데요. 자, 투부정사는 공부하실 때 투부정사, 그러니까 부정사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정사 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투부정사를 부를까요? 그런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은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가지고 있죠. 그죠? 투부정사는 본문에서 단문으로 바뀐 형태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의 주어가 생략된 상태에서 투 동사 원형을 빠졌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누가 어떤 주어가 이걸 한다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즉 정의되지 않았다. 어떤 이런 개념입니다. 부정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정의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이런 점 한번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더 팁을 더 덧붙이자면요. 투부정사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문장의 오용식이 있습니다. 문장의 오용식과 잘 비교를 해가면서 쓰시는 게 좋은데요. 즉, 간단한 예제 몇 개 해볼까요? 자, 투부정사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편한데요. 쉽게 봐서 이런 겁니다. 먼저, 자, 나는 행복합니다. I'm happy. 그죠? I'm happy. 자, 이 시간은 그냥 쉬운 예제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죠? I'm happy. 자, 내가 학교를 가서 행복합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문장의 동사는 현재 비동사 이끄는 am happy가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문장을 이어간다 했을 때요. 쓸 수 있는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딱 붙이려고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대조동사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자 이렇게 단문 내려온 형태에서는 투동사 원형을 붙이면 됩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요. 동사 이후에 동사가 올 때는 이렇게 써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두 가지 패턴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접속사 that을 쓰고 문장을 써나간다는 것은 생략대임이 없이 온전하게 모든 글을 써준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의미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투부정사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접수사 생략하고 주어를 생략하고 조동사가 있었다면 생략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를 투동사 원형은 단순한 형태로 써주기 때문에 일단 생략이 많다는 것은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기에는 힘든 부분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죠? 즉 어떤 편의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신뢰성이다. 편의성과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고급 에세이 글에서는 어떤 글을 많이 쓸까요? 당연하죠. 고급 에세이 글에서는 전문적인 글에서는 이런 형태의 글도 많이 선호합니다. 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형태를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함께 같이 알아줘야 되겠죠? 그럼 앞에 말씀드렸듯이 난 행복합니다. 왜? 학교에 가게 돼서 어떻게 쓸까요? 영어로? 쉽습니다. 그냥 I'm happy 그냥 오고요. 내가 가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that I should do, that I can, that I may go to school. 뭐 어떤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쓰시든지.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안 쓰죠. 길게, 간단하게. 그냥 학교 간다. 뭐야? to, 그렇죠. go to school. 됐습니까? 좀 더 길게 해볼까요? 난 학교에 가서 행복합니다. 왜요? 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그죠? 그럼 또 because 때문에니까 because로 이렇게 쓰면 될까요? no. 그냥 그렇습니다. I'm happy to go to school. 혹시 to meet my friend. 이해되세요? 그냥 사건이 어때서 이벤트 1, 사건 1, 이벤트 2, 사건 2, 이벤트 3 어때? 시리얼적으로 영어적인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죠. 시퀀스적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즉 동사 뒤에 동사가 올 때 그냥 이렇게 투동사를 그냥 간단히 붙여라.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있잖아요. 간혹가다 동사 원형 ing 쓰거나 이러면 안 돼요. 라든가 또 뭐 이따 기타 뭐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를 구분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좀 놓고 어떤 것이 더 많이 쓰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요. 대세가 이겁니다. 투부정사는 요즘에 대세라는 얘기고요. 동명사는 지금 죽어가는 그래머죠. 말하자면 물론 죽지는 않겠지만요. 즉 대세가 이거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동사 뒤에 동사가 올 때 투동사 원형만 붙여라 라는 얘기만 해도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기본적인 이제 투부정사가 왜 중요하냐 하는 얘기고요. 글을 써가면서 또 말할 때도 그렇고 오형식과 제가 착각하지 말랬죠. 자, 오형식 잠깐 몇 가지 볼까요? I made 하겠습니다. I made him teacher. 그죠? 내가 그를 선생님을 만들었죠. 자, I made him happy.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자, 보세요. 오형식이라는 건요, 엄밀히 말해서 이걸 복문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3형식이 돼버립니다. 왜? I made that he was teacher. I made that. that의 목적어, that이야를 명사절로 받은 거죠. 마찬가지죠. I made that he was happy. made의 목적어로서 that절, 명사절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단문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 더 들으면요. I made him go there. 또는 I got him to go there 라고 썼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I made him go there 라는 것은 원래 어떤 문장에서 온 거죠? I made that he should go.
이해되세요? 그럼 I made that he should go. 몇 형식이죠? 네, 3형식이죠. 자, 5형식에서 가시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I got him to go there. 내가 그를 거기 가도록 시켰다. 그렇습니다. 자, to 부정사가 to 부정사가 의미가 없다. 어떤 의미가 없다. 앞에 주인공, 주체가 누군지 명확하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사 정의되지 않았다 해서 to 부정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원형 부정사인 go there가 있고 여기 to 부정사가 있고 목적보호로서 왔지만 보충어서 왔지만 어떻게 주어는 어떻습니까? 행동의 주체는 목적어입니다. 즉 이 I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즉 위에서 볼까요? I'm happy. 이 I'm happy의 주어는 뭡니까? I. 그럼 뒤에서 to go to school. 이 주인공은 누구죠? I. To meet my friend의 주인공은 누구죠? I.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하지만 5형식에서 주의하실 것은 이 to go there의 주인공이 어디 있어요? I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분명히 지금 현재 이 상태 문장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죠? 끝난 상태입니다. 뒤에 to 동사 원형을 붙여봅시다. 어떤 말이라도 붙여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값이 되는 거죠? 부사값이 되는 거죠. 예, 말씀드렸잖아요. 문장이 구조적으로 완벽히 끝났다고 했잖아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해석해요? 열정의 8은 위에서, 열정의 하나들은 결과값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이 결과냐 또는 위에서라는 목적이냐,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은요, 리딩을 많이 하시면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왜? 읽어가면서 뉘앙스가 그렇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것이 이럴 때는 뭐다, 이럴 땐 뭐다 한다는 것 자체가 stupid, 바보 같은 일이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 말고도 이제 뭐 B2 부정사라든가 기타 몇 가지가 좀 있지만 그런 것은 일단 나중에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to 부정사가 왜 생겼고 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부사적이다, 형용사절이다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을 하는 챕터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